자, 개국본이 4억을 돈을 날렸습니다. 개국본이라고 하면 조국 수호 집회를 서초동에서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수도 없이 하던 그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문 단체 개국본이 왜 개국본이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 시사 타파 TV 진행자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 좌파들도 계급이 있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노무현 때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출세를 했어요. 그 낙검수 멤버들 김용민이나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정봉주나 이런 사람은 이제 공중파 레벨로 올라간 거예요.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이 농공 행상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 또 충성을 바치고 싶은 새로운 또 충성 그룹이 생겨나가지고 이런 개국본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국본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후원 계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았겠지요. 자, 그런데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을 당한 건지 어쨌는지 피해 규모가 4억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개국본의 보이스 피싱 내막에 대해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윤석열 물러가고 조국 지키자 하던 개국본이니까 검찰이 좀 조사를 하면 짜릿한 쾌감을 느낄 겁니다. 저는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보이스 피싱 당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어떻게 검찰총장 물러가라 할 만큼 똑똑한 것들이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4억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강서어디입니까? 검태섭 변호사 지역에 온다다가 또 뭐 어디 간다다가 지금 안산 단원에 자리를 잡은 공천을 받은 김남국이 변호사가 이 지난 10월 16일 날 이 이종원인가 하는 개국본 대표가 하는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계좌 지출 내용을 공개하며 회비를 집회에 투명하게 썼다라고 주장했는데 이후로도 보이스피싱 사실은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9일 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일주일 뒤에 보이스피싱으로 돈 4억이 날라갔는데도 투명하게 했다고 말을 했다면 결국은 보이스피싱 사실을 숨긴 채 또 계속 모금을 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디다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금 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요,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개국본 대표와의 일문일답입니다. 보이스피싱 규모가 너무 크지 않냐? 범인이 계좌 관리자 김모 씨에게 접근을 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며 경찰입니다.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냐라고 물은 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계좌가 털렸다라고 놀라게 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 검찰 등을 사칭하며 계속 전화를 갖다가 1, 2분 간격으로 해왔고 성별까지 바꿔가면서 김씨 혼을 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다가 여자가 하다가 혼을 뺐다는데 아니 이렇게 똑똑한 검찰총장 물러가라는 친구가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계좌가 털렸다가 이러면 당연히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또 경찰에 가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거나 이러면 되지요. 그런데 계좌를 수사하려면 돈을 옮겨놔야 된다라고 하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번호까지 불러주는 바람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러주는 계좌에 이 OTP 번호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했다고 후원자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피해를 본 뒤 경찰에 빠르게 신고했는데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 경찰이 수사 마치면 회수 못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돈 떼이면 해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그 뭐 결과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받은 회계감사 보고서에 보이스피싱 금액을 명시했다.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면 경찰에 신고했겠느냐. 계좌 검증을 함께한 김남국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나 물으니 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후원금 규모가 얼마이냐 하니 집회 회차별로 정리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돈 관리 안 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1절 10원도 안 받았다. 모든 게 김씨 계좌로 들어왔다. 숨기고 싶었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고 김남국 변호사에게 알렸겠냐. 12월 집회 후에 후원금은 어디에 썼냐 하니 집회 끝나고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시민운동 인건비 운영비로 쓰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김남국 변호사는 후원 계좌가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다만 알고도 계좌 검증 방송을 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월 16일 검증 방송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은 9일날 일주일 전에 당했는데 알고 방송한 것과 모르고 방송한 것은 차이가 있지 않냐. 그것까지는 몰랐다. 지출 내용만 봤다. 통장을 다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건데 피해를 이미 봤는데 그걸 감추고 검증 방송을 한 건 기만 아니냐 하니 기망이라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도록 적극적으로 속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출 내용만 확인한 거다. 이번 총선을 받은 민주당 후보자로서 사과하거나 최소한 알려줘야 되지 않았나 하니 사과는 말이 안 된다. 내 직업은 변호사다. 예컨대 예를 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면서 이제 사실을 말한 것 같아요. 왜? 변호사로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하려고. 이 대표가 보이스피싱 관련 나한테 법률 상담을 했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변호사로서 들은 거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업무상 들은 부분을 내가 말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을 이래 떼었다고 하니까 인터넷 댓글이 그 중앙일보가 1차로 보도했어요. 5,000개쯤 달렸다는 겁니다. 정확히 수사해야 된다. 계좌 투명성을 지적했는데 근데 김남국이가 이제 엊그제 안산 단원 을에 전략 공천이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일날 당해가 경찰에 신고한 일주일 뒤에 함께 TV를 하면서 회비를 투명하게 썼다고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일종의 검증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에 대해서 피싱 사실을 알고도 반행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는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공천할 수 있느냐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국본 지지자들의 반응은 근데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7만 명 수준인데 인터넷 카페에 이종원 대표라는 자가 심력 끼쳐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바로 밝히지 못한 것은 경찰과 금감원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려 했다. 투명하게 한 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거래는 자책하지 말라. 믿는다. 가짜 뉴스라 믿을 수 없다. 누구나 실수한다. 수업료 냈다 생각한다. 이런 글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자, 개국본이 보이스피싱을 가장했다면 만약에 보이스피싱 당한 게 아닌데 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 낸 사람들은 조국 피싱을 당한 셈이다. 조국한테 털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이 개국본을 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개국본의 후원 계좌 운영은 과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시사 타파 TV를 운영하면서 집회 후원 계좌와 개인 유튜버 후원 계좌를 함께 공지하는 등 혼동을 주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했다는 겁니다.
공지영은 개국본이 집회 장소를 여의도로 옮기자 페이스북에 서초동 촛불 집회 후원금 모금글을 링크한 뒤에 윤석열을 수사하라고 했다고 민주당도 외면하는 집회. 이게 투명을 공개하고 나중에 빌딩 사고 벤츠 사는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집회는 항상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국본이 이제 이 여의도로 옮기니까 서초동에는 또 다른 파가 남겨져서 해서요. 그러니까 공지영은 그쪽을 응원하면서 이쪽은 건물 사고 벤츠 사는 일 없고 회계 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개국본의 대표 차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참 좌파들은 잘 살아요. 요리조리요. 사람들 서초동 앞에서 가수 부르고 무대 설치해서 빛과 번쩍하게 집회를 하더만은 결국 이런 사단을 냈는데 15번의 조국 지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번의 조국 지지 집회가 이 개국본에서 다 돈을 냈는데 단체 간부의 개인 계좌를 이용했는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는데, 자, 김 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개인 계좌를 여기에 이제 동원했던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설치하라는 프로그램을 걸었더니 원격 조종으로 돈이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는데,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사칭하며 통장이 본인 통장에 이용됐다면서 어플 같은 걸 설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억이 또 다른 계좌 여러 개로 넘어가 가지고 인출됐는데 계좌를 경찰이 동결했지만 상당액이 빠져나갔는데 개국본은 경찰에 신고한 뒤도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서 10월 16일 날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에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껴 쓰고 투명하게 썼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 위하여라고 말을 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사실의 핵심입니다. 결국 김남국은 이 보이스피싱 된 사실을 알고도 대표가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투명하게 썼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종의 둘러리 선 격이 됐는데요. 지금 이 김남국이 고발을 당했어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지금 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 모집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후원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김 변호사가 대표와 공모에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망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회계 감사로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감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해서 착오에 빠진 후원자들은 다시 그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내게 됐다. 자, 개국본은 촛불 집회 등을 하면서 20억 이상을 모집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김 씨가 그걸 관리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요. 인권 보고서가 지금 개국본 조국 집회니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을 다루면서 조국 비리와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 유착 사건, 경찰하고의 유착 사건을 이렇게 인권 보고서로 표현했어요. 한국 편이 35페이지짜리인데 이제 여러 나라별로 국가별 인권을 다루는데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여야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또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부패 부분에 있어서 부패 척결 로드맵으로 5개년 반부패 계획에 2년 차에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조국 일등이 터졌는데 문재인이 직접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운영을 했다. 그런데 조국은 이런 거를 다 척결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의 와중에서 임명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을 사임했다. 10월 24일 조 장관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은 11월 현재 조국을 계속 수사하며 출국 금지하고 있다. 즉 11월 달에 작년에 작성을 한 거예요. 이후에 썼으면 이제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로 재판에 넘겨졌다까지 나왔겠지요. 또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료로 들면서 성폭행 은폐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며 비평가들은 권한 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이 북한의 수석 대변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민주당 대변인이 비판했다가 사과한 것도 지적을 했고 정부 인권 단체 부분에서 북한 인권재단이 왜 한국에 출범을 안 하냐, 북한 인권대사가 공석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